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디오 딥다이브, 오늘은 오디오 스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디오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스펙을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THD 0.01%, SNR 120dB, 출력 200W. 숫자는 분명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상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스펙은 되게 훌륭한데 소리가 좀 별로인 경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를 들면 자동차는 토크나 마력, 그리고 TV의 해상도나 명암비는 나름 객관적인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스펙은 그런 객관적 스펙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디오 스펙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상이 스펙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펙이 말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음악성이라든가 감동, 질감, 사운드 스테이지 깊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디오 스펙은 왜 불완전한가? 숨겨진 측정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스펙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측정에는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THD나 SNR은 반드시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만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20Hz에서 20,000Hz, 사람의 가청 주파수 대역 전체가 아니라 1kHz 단일 톤이나 대역 제한을 걸고 측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앰프의 출력도 절반 이하로 제한되는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SNR에서 A 웨이팅이 적용이 되면 실제로 존재하는 노이즈가 숫자 아래로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라던가 부하, 전원 품질, 그리고 테스트 장비의 필터 설정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게 측정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볼 때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측정된 것인가? 이 질문 없이 스펙을 해석을 하면 숫자를 절대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앰프의 출력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스펙이고 중요한 스펙이기도 하지만 결국 앰프는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 스피커의 구동력은 출력이 아니라 전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앰프의 출력을 보고 이 앰프는 한 300W니까 힘이 좋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앰프의 와트는 힘의 크기일 뿐 제어력이나 음악적 여유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앰프 출력은 A 클래스, AB 클래스, 진공관과 솔리드 스테이트 등 앰프의 증폭 방식, 출력 소자에 따라서 출력 수치는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앰프의 진정한 구동력은 커런트 델리버리라고 그러죠. 전류 공급 능력에서 나오는데요. 스피커는 음악 신호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매우 크게 변합니다. 특정 대역에서는 8옴 스피커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3옴이나 2옴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앰프는 순간적으로 강한 전류를 공급해야 하며 이때 전원부가 버티지 못하면 음악이 무너지게 됩니다. 전원 트랜스 용량이 작거나 콘덴서의 뱅크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저역이 엷어지고 중역이 건조해지고 음악의 에너지가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들으면 아주 밝은 고음의 맑은 소리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음악의 밀도와 무게중심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에 전격 출력 200W라고 적혀 있어도 전원부 설계가 부실하면 실제 청감은 100W 이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원 설계가 강력한 앰프는 숫자 이상으로 음악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즉 앰프의 출력 숫자로 내가 갖고 있는 스피커를 구동시킬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매칭을 해봐야지만 어떤 그 앰프의 진정한 구동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스펙 THD입니다. 많은 분들이 THD가 낮을수록 좋은 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THD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즉 고조파 왜곡의 합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측정 방법이 오디오의 실제 동작과는
거리가 멀다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THD는 1kHz 정연파 하나로만 측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프파워 절반의 출력 조건에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성능을 직선도로에서 시속 50km 정도로 주행하면서 주행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은 어떨까요? 수많은 주파수들이 동시에 섞이고 시간적으로 계속 변하는 복합파입니다. 정연파 하나로 테스트한 결과가 복합 신호의 왜곡 특성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THD는 왜곡의 양만 말할 뿐 왜곡의 성격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홀수차 고조파는 불협화음으로 거칠고 공격적인 청감을 만들어내지만 짝수차 고조파는 화음으로 비교적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배음 구조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THD는 이 둘을 숫자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02%, 0.01% 이런 비교는 청감과 전혀 무관한 그런 수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THD 1%의 전차수 고조파가 발생하는 진공관 앰프가 0.01%의 홀수차 고조파만 발생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보다 왜곡이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IMD와 TIM인데요. IMD 상호 변조 왜곡이라고 하죠. 두 개 이상의 신호가 섞이며 서로 왜곡을 일으키는 현상이고, 이는 음악처럼 여러 주파수가 동시에 존재할 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IM은 트랜지스터 신호에서 발생하는 왜곡으로 어택이라든가 미세한 뉘앙스 그리고 공간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D 수치를 낮추기 위해 과도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갈 경우 음악적 디테일도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 THD 숫자가 낮다고 해서 음악적 디테일이 보존된다거나 음질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THD는 글쎄요, 참고용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회로 설계와 왜곡의 구조적 특성,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펙, 이것도 대표적이죠. SNR, 신호대 잡음비라고 하죠. 보통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SNR은 노이즈의 평균적인 양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음악을 방해하는 노이즈는 결코 평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이즈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분포가 청감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원 리플 노이즈는 저역 해상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고주파의 스위칭 노이즈는 고역을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루프는 공간을 흐릿하게 만들고 EMI, RFI 노이즈는 잔향과 배음, 앰비언스를 줄이며 음악의 어떤 생동감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노이즈는 SNR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측정 시 대역 제한을 걸어버리거나 필터로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NR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SNR은 절대값보다 노이즈가 어디에 퍼져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스펙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다음은 스피커 감도입니다. 이 스펙도 스피커 구입 시 제일 먼저 체크해보는 스펙인데요. 감도가 높으면 적은 출력에서도 큰 음량은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볼륨 크기만 말할 뿐 구동의 난이도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동 난이도는 임피던스 곡선과 페이즈 앵글이죠. 위상각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감도가 90dB 이상이라도 특정 대역에서 임피던스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위상각이 크게 흔들리면 앰프는 훨씬 더 많은 전류와 제동력을 요구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도만 보고 앰프를 선택하면 매칭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커 스펙을 볼 때는 감도 숫자가 아니라 임피던스 그래프와 위상각 그래프 그리고 최저 임피던스가 얼마까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구동 난이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오디오는 음질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음질을 파악할 수 있는 스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스펙은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음질은 설계자의 능력입니다. 즉 좋은 오디오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원부 설계입니다. 전원은 오디오 신호의 기반이며 전류의 품질이 곧 사운드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리니어 전원과 스위칭 전원 구분 이전에 중요한 것은 리플 노이즈 억제라든가 전류 공급의 안전성, 그리고 부하 변동에 대한 회복력입니다. 전원부가 안정적인 기기는 저역이 무너질 일도 없고 배경의 정숙성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클럭과 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터 수치를 보지만 중요한 것은 지터의 양이 아니라 위상잡음, 페이즈 노이즈의 분포입니다. 고주파 위상잡음은 고역의 날카로움과 연결되고 근접 위상잡음은 배음 구조와 공간 표현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즉 지터 수치가 낮아도 위상잡음이 나쁘면 소리는 딱딱하고 평면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날로그 출력단 회로입니다. DAC든 프리앰프든 파워앰프든 최종 출력단이 음악의 질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OP앰프냐 디스크리트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류 모드, 전압 모드, 바이어스의 설계, 신호 경로 최소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제조사에서 저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날로그 출력단이 안정된 기기는 살아있는 질감 그리고 음의 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판의 레이아웃과 접지 설계입니다. 측정 데이터가 좋은데도 소리가 거칠게 들린다면 내부 레이아웃 흐름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호 경로라든가 접지를 어떻게 분리했는지, 노이즈 경로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간 간섭 업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스펙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소리의 순도와 우리가 원하는 정숙함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면요. 오디오도 스펙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스펙에 적혀 있는 숫자는 시작일 뿐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숫자가 아닌 신호 흐름과 전류, 시간축의 안정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펙으로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펙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오디오를 고르라는 것이냐? 결국에 오디오는 스피커가 됐든 앰프가 됐든 매칭해보기 전에는 그 결과를 함부로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커뮤니티가 있고 주변의 경험자의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오디오 리뷰를 참조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하이파이 클럽 같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그런 전문가 집단이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실제 스펙표를 분석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와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 그것을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에 관련된 것들을 심도 있게 알아보는 오디오 딥다이브, 오늘은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